김동희가 알려주는 경매초보 탈출 이야기의 23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당권의 종류와 근저당권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보면 이제 저당권하고 근저당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저당권하고 이 근저당이 있죠. 이 근저당 같은 경우는 있는데, 이 저당권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저당권 같은 경우는 부종성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 부정성이라고 하면 좀 어려우시니까, 이 근저당 저당권을 설정하면 채권이 확정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이 상환하게 되면 이 저당권은 다시 쓸 수가 없고 그냥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사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최초 대출을 받게 되면 이 채권이 근저당권과 한 몸이 되는 거죠. 이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주물 내지 주된 권리가 되고, 이 저당권은 종물이 되는 거죠. 종물 내지 종된 권리가 돼 가지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저당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저당권은 하나의 담보물권을 이제 하나의 채권,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당권이 상환이 되면,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 당시에 그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고, 그 피담보 채권이 증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자만 증가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부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먹고, 그러나 이제 근저당 같은 경우는 뭐냐, 꼭 언제든지 그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가 계속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은행 금융기관 가서 보면 마이너스 통장처럼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추가 대출 받을 수 있고, 돈이 있을 때는 갚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 이제 이러한 이제 근저당권이 그런 부분인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2017년 1월 10일 날 이제 국민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나서 대출 금액은 3억, 채권 최고액 3억 6천만 원으로 하고 실 대출금을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채권 최고액 원금, 대출 원금은 3억이다. 이랬을 때 돈이 있을 때는 한 1년 지나니까 2018년 5월 10일 되니까 돈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 있어서 1억 원을 상환하는, 1억 원을 갚으니까 실제 대출액은 2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전세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해서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했다. 그런데 돈이 더 필요한 거야, 이 은행에서. 이제 A라는 사람이, 채무자가 국민은행에서 채권 최고액에 대해서 1억 원을 상환하고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추가로 또 대출을 받은 거죠. 임차인이 2018년 6월 10일 날 입주했고, 또 추가 대출 받은 2018년 7월 10일 날 국민은행에서 1억 상환했던 걸 또로 추가로 이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3억이 되는 거죠. 이 3억에 대해서는 이 최초의 근저당을 설정한 시기로 해서 소급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죠. 그 임차인보다 우선합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이 채권 최고액을 변경 등기하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대출 받으면 임차인보다 1억이 우선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임차인 같은 경우라면 이렇게 1억을 상환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채권 최고액을 변경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차인 입주할 때는 2억 4천만 원으로 감액 등기해야죠. 왜냐면 120%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근저당권은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처럼 언제든지 이제 줄거나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럴 때에 우선 변제권은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 나온다. 이러한 근저당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경매 투자의 정석을 보면서 설명드리죠. 저당권의 종류는 이렇게 저당권은 하나의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한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실무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채권이 확정이 되고 지금같이 근저당처럼 증감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상한했다면 저당권을 상한했다. 채권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 저당권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추가로 대출받을 수가 없는. 그러나 그래서 실무에서 볼 수 없고 실무에서 볼 수 없는 모두가 다 근저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근저당이 있고 이 포괄 근저당은 지금은 이제 근저당이 포괄 근저당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랑 구분하는 게 좀 의미가 없지만 포괄 근저당은 여러 개의 채권을 갖다 담보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가계 대출이라든가 또는 뭐 신용 대출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기타 대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또 이 공동저당권은 뭐냐면 하나의 이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갖다 공동으로 담보물을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 대출을 5억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물이 뭐 3억, 2억, 뭐 4억 이러다 보니까 세 개를 다 합쳐서 이제 그 2억, 3억, 5억이니까 10억이 되는 거죠. 그 담보로 해가지고 5억을 대출받고 채권 최고액은 6억으로 이렇게 120% 설정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그러죠. 선박저당권은 선박에 대한 저당권이고 임목저당권은 임목에 대한 저당권이고 공장저당권, 산업재단저당권 등이 있고 이러한 저당권이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동산과 부동산 물권, 지상권, 전세권뿐만 아니라 광업권, 공장재당권, 광업재당권, 업권, 댐 사용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의해서 저당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민법 356조에서 저당권의 내용은 저당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던 거죠. 그 저당권의 효력은 당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부합된 부합물, 종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러한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이제 설정하게 되면 이게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할 목적으로 한다. 좀 전에 제가 칠판에 판사에 가면서 설명했듯이 한번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채권을 전부 피담보 채권을 상환했다 그러면 그 근저당권 무효인 근저당권이라고 해도 그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추가로 대출받게 되면 최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범위 내에서 채권 최고액에 보면서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죠. 설령 그 이후에 뭐 이제 그 가등기나 담보 가등기 모든 게 설정이 돼도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근저당이 이제 채권이 없으면 무효인 채권이지만 그러한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말소가 되지 않는 한은 말소가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추가로 대출받으면 최초의 근저당 설정 등기날로 우선 변제까지 주어진다. 그래서 꼭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이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채권 최고의 범위에서 보장한다. 근저당권은 원채무가 모두가 변제되거나 일부 변제가 된 경우는 계약 당사자 간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지 않는 한 말소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때 추가 대출은 채권 최고액까지 별도의 근저당 설정 등기 없이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나 기타 후순위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근저당권의 종류와 이제 그 근저당권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제 첫 번째 사례로 해가지고 저당권의 종류와 근저당권은 어떠한 권리인가에 대해서 그 간단하게 제가 알아보고요. 다음